이번에는 기억할 부분인 물질의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화학식 오른쪽에 괄호 안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면 괄호 안에 이렇게 영어가 쓰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영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S는 솔리드의 S고요. L은 리퀴드의 L이고요. AQ는 아쿠어스, 즉 수용액의 AQ고요. G는 게스입니다. 그래서 솔리드니까 고체, 리퀴드니까 액체, 가스니까 기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액은 용매가 물인 용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매가 나온 김에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질은 다른 물질을 녹는 물질이고요.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입니다. 용해는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현상이고요.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인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용매 나온 김에 또 용매화라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용질이 용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안정화되는 현상입니다. 특징은 물이 만약에 용매다 그러면 수화라고 지칭을 하고요. 수화의 정의는 수용액 속에 용해된 용질, 예를 들어서 이온을 물이 둘러싸면서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행동하는 현상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 산소가 전기음 송도가 더 컸잖아요.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게 산소고요. 반대로 수소가 전기음 송도가 작기 때문에 얘가 델타 플러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극성을 띠는 상황이고 이런 극성에 의해서 NaCl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이 녹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는 플러스를 띠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를 좋아하고요. 반대로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수소를 좋아해서 둘러싸여 있고요. 이게 바로 수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은 보시다시피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극성을 띠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물질을 잘 녹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예를 들어서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같은 친구들은 극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적은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녹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물이랑 기름은 서로 녹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물이랑 기름을 섞어보시게 되면 잘 안 녹고요. 층으로 나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 띠는 물질을 좋아하는 물이 녹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름 같은 친구들은 극성을 안 띠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녹이기 힘들고 극성 안 띠는 물질들 녹이기 쉽다라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인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이 파트 할 때 했었습니다. 네,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사실 제가 이 파트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이염소 차이가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구분이 되는 거지 명쾌한 기준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이염소 차이가 크다 그러면 이온 결합이고요. 작다 그러면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고등과학에서는 명쾌하게 구분을 하나 사실은 엄밀하게는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온 결합보다 가까워요, 공유 결합보다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어디 더 가깝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디 더 가깝다라고 하면 이게 표현이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보통 공유 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즉 전기금속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를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온 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기금속 차이가 큰 거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게 고등과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고등과학에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속과 비금속은 전기금속의 차이가 공유 결합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이거에 더 가까워요, 이거에 더 가까워요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근데 고등과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기음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속은 전자를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완전히 얻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인데요. 같은 종류의 비금속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요. 다른 종류의 비금속끼리 모두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종류의 비금속, 즉 이렇게 결합을 하시게 되면 똑같은 애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전기음수 차이가 빵입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비금속은 전기음수 차이가 이온 결합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기음수도가 더 큰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부분적으로 얻고요.
정이용도가 더 작은 비금속은 전자를 부분적으로 잃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얻으니까 환원, 잃으니까 산화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니까 산화, 그리고 얻으니까 환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잃든 얻든 완전히 잃어버리든 얻든 다 이제 산화 환원을 정의할 수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산화 환원이 나왔기 때문에 산화제 환원제, 산화력 환원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모두 다른 물질이 기준이다라는 거에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화제는 자기는 환원이 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친구고요. 환원제는 자기는 산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고요. 산화력은 자신은 환원이 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능력이고, 환원력은 자신은 산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산화 환원은 자기가 기준이라면 산화제 환원제, 산화력 환원력은 남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억할 부분인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을 정의하는 경우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외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이용성도가 플루오린이 1등이고 산소가 2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산소를 얻으면 산소로부터 오히려 전자를 얻기 때문에 산소를 얻었지만 환원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전기음성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정의는 원자가 화학결합을 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특징은 전기음성도가 크다? 그러면 원자는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긴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 수치들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기준들은 바로 플루오린 4.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린 4.0으로 1등이고요. 산소가 3.5로 2등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등, 2등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산소가 2등이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관여하는 순간 예외가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자 잃거나 얻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산화 환원이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큰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요. 반대로 전기음성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외사항 보도록 할 건데요. 다 플루오린이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O2 플러스 F2가 O2 F2가 되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에서 산소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델타 플러스, 플루오린은 무조건 전자 얻으니까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공유결합이니까 델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산화, 플루오린은 환원 해주시면 되고요. O2 플러스 EF2가 EOF2가 되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도 이제 구조식을 보시게 되면 산소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산화, 그리고 플루오린은 전자를 얻으니까 델타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서 델타 플러스인 O는 산화, 델타 마이너스인 플루오린은 환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예외사항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